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의 김아연입니다. 제가 와서 먼저 전시를 보면서 이거 내가 올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정원들에 사실 식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식물을 가지고 정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다른 접근으로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 그 마인드를 리와일딩하는 차원에서는 같이 공유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뭐 생태에 대한 관심도 많고 자연, 정원에 대한 관심이 많죠. 정원은 사실 완전히 순수 자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순순히 인공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과 자연의 중간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간 존재 공생을 위한 인식의 대전환이라는 이번 페스티벌의 취지에 맞춰서 정원 활동은 어떤 핵심적인 매체이자 핵심적인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원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아지면서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원 박람회 얘기를 이제 최진우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사람들이 정원을 좋아하고 정원 박람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정원 도시가 선포되는 가운데에 이게 사람들이 사진 찍고 정원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일회적인 소비품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반가운 마음도 크지만 그 이면에 책임감 있는 정원 문화에 대한 생각이 좀 같이 진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원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가치를 조금 더 정원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제한보다는 이거를 조금 더 문화적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대하는 어떤 문화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얘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그 4명의 작가 작품을 소개를 할 건데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동시대에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한테 많은 영감을 줬었던 작가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면서 친한 벗들이기도 합니다. 첫 프로젝트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잃어버린 노래, 그러니까 Forgotten Songs라는 작품인데요. 마이클 토마스 힐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지금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새장들이 많이 걸려 있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새들이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9년에 이 호주 시드니의 시내에 엔젤 플레이스라는 데가 이렇게 좀 침체되고 도시가 약간 그 활력을 잃어갈 때 상인들이 이 지역을 다시 활력을 찾을 생각으로 설치 미술가를 초청을 해서 이 작품을 설치를 하게 되었고 이게 너무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시드니시에서 영구 설치물로 다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그 박사님과의 대화에서 시작됐다라고 작가가 노트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얇은 그냥 가로인데 이 밑에 하천이 흘렀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예전에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기 전에 하천이 흘렀었고 그 일대 식생은 이랬을 거고 그랬을 때 이 지역에 한 50여 종의 새가 살았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면서 거기에 을 받아서 시작이 작품의 성공으로 이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소리가 많이 들렸죠. 이 공식 사이트에 가면은 여기에 출연하는 내지는 등장하는 새들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이 이 지역에 원래는 살던 새들인데 도시가 개발되면서 어디론가 가서 이 동네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잊혀진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사실 아는 새들이 아니어가지고 구글에서 하나하나 이제 이미지 검색을 할 때마다 쟤네들이랑 이렇게 막 눈이 마주치면서 비로소 이름을 알게 되고 얘네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도시를 만들면서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가도 아마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번 2023년 서울 정원 박람회에 조용준 작가가 출품한 소리의 정원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가보면 막 다른 정원들처럼 식물을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작품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난지도라는 쓰레기 더미에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태어난 새로운 생태계에서 발견한 소리들을 수집해서 이 정원의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소리들은 실제로 새들의 소리뿐만이 아니라 이 쓰레기 매립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떤 가스관에서 나오는 파이프 소리라든지 이 바람 때문에 가능한 어떤 풀들이 움직이는 소리라든지 여름 낮의 소리, 밤의 소리, 곤충 소리, 새들의 소리를 직접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가가 생각했었던 문제제기는 이 쓰레기 산 위에서 자란 자연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릴까라는 아주 심플한 질문이었고, 이것을 채집해서 하나의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가한테 좀 너무 좋은 작품이어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매일 이 소리를 채집해서 특히 이제 기경석 교수님하고 이 소리들을 어떻게 채집하고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밝혀내는 것을 협업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숲, 초지, 그리고 되게 매립지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을 이런 QR코드로 만들고, 그래서 앱을 설치를 하시면 이거 하나하나를 진짜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고, 현장에서도 찍어서 들을 수 있고, 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다시 이 소리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요 내용은 하나의 어떤 CD 같은 데에 자연에서 주는 소리들이 음악적으로 정리돼서 믹싱이 되어 있고요. 시민들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들으면서 난지도라는 공간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뿐만이 아니라 이 난지도에서 자라난 어떤 생태계, 자발적인 생태계에서 채집한 식물들을 이제 바닥에다가 넣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 일대의 생태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레진 아트를 이용해서 이제 바닥에 넣었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억새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었던 좀 작은 다른 식물들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수 있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시민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카드를 만들어서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작품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원반 자체는 그 안에 어떠한 살아있는 식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더 넓은 생태계와 랜드스케이프를 볼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거기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게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원이라는 게 도시가 만들어낸 어떤 새로운 생태계하고 교감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작가는 박승진 소장님입니다. 최근에 오목공원도 오픈해서 아마 그런 도시의 공원 영역에서 새로운 어떤 지형을 만들어내는 작업까지도 하고 계신데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 굉장히 정겹죠. 공사 현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이런 페이빙 사이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가 소위 잡초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냥 쉽게 잊혀지고 밟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만들어서 저기다가 끼워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수성들이 이제 박승진 작가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여기 노들섬 한참 공사할 때 이렇게 가림막이 쳐 있었잖아요. 근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그 가림막 있는데 한참 서 있었었는데, 그 가림막 앞에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뭔가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처럼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가서 다시 나와서 사진을 찍고 모르는 거는 막 찾아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몰래 저렇게 이름표를 붙이고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라도 남겨놓지 또 연락 올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는 정말 많은 식물들이 있고 자연들이 있는데 이름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쉽게 잊혀지거나 쉽게 훼손해도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비인간 존재들과의 그 교감을 위해서는 그들을 인식하고 알게 되고 이름을 불러주고 눈을 마주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승진 조경가는 그래서 조경 작업뿐만이 아니고 그냥 이거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혼자서 막 해요. 그냥 집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일련의 작품으로 이제 대중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2021년에 한참 코로나 심했을 때에 숲 가게라는 작은 전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배정환 교수님의 그 칼럼에도 쓰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 여기 나가보면 진짜 많은 거잖아요. 그냥 낙엽 긁어가지고 그거를 정성스럽게 패키징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것이 굉장히 하찮아 보이지만 어떠한 가치가 있었는지를 기억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하는 작품인데, 이게 가게다 보니까 가격이 다 있었는데 막 이런 낙엽 그 한 봉지가 막 몇백만 원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샀겠지만, 도대체 그만한 몇백만 원어치의 가치가 과연 여기에 있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누구한테는 그러한 가치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전달했었던 설치 작품입니다. 그래서 가시면 그 이제 낙엽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주변의 현장에서부터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이게 정말 다 몇백만 원, 몇십만 원짜리일 수 있는, 그래서 얘가 지금은 보잘것없고 말라 있는 것 같지만 이 생태계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었고, 이것이 사라지더라도 이 일대에 또 새로운 가치들이 만들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어떤 도시의 한 컨텍스트 안에서 숲 가게를 통해서 시민들하고 공유했었던 작업입니다. 이제 박승진 소장님이 하셨던 좀 대중적이고 많이 알려진 사례 중에 이제 브릭웰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라운드 시소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웰이 우물이니까 그 벽돌로 만든 우물, 이렇게 번역이 될 것 같은데, 작가의 말에 의하면 새들한테 좋은 일을 하면 분명히 사람들한테도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측은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 그 다른 작품도 제가 비평을 써드렸는데, 어떤 미술관에 설치를 했는데 이 어떤 나무에 다른 묘목 같은 게 약간 그 가지 같은 게 같이 묻어왔는데 걔가 발화를 해가지고 약간 무슨 열리지도 아닌데 두 나무가 같이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술관 큐레이터가 원래 의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저한테 물어봐서 여쭤보니까 걔도 살려고 그렇게 묻어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을 껴안아 주는 것도 정원의 미덕이다. 그래서 같이 살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브릭웰이 만들어진 데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그 밑에 굴터기만 남아 있는데 되게 유명한 옛날에 이제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었던 백송이 있었던 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조가 살던
창의궁에 있었던 그 백송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게 1990년대 초에 아마 벼락을 맞아서 생을 마감하신 것 같고, 그 옆에 거기서 이제 나온 그 2세대 백송들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민간 건물이기는 한데 어떤 건축주 그리고 같이 작업했었던 SOA하고 박승진 소장님이 이곳에 어떤 정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지역성, 그리고 이 중앙을 비우고 이 백송한테, 내지는 이 백송에 있는 마을한테 이 하나의 건물이 줄 수 있는 작은 선물 같은 것, 그래서 중앙을 비우고 새들이 목욕을 하거나 물을 마실 수 있는 얕은 물을 만들고, 거기에 다양한 식물들을 심고 새 집을 만들 수 있는 야광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보면은 요 일대의 미기후와 작은 생태계를 다시 만든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제 하늘을 담기도 하고, 밑에서는 잘 보지 못했었던 어떤 그 나무 위의 단면들을 리플렉션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경험적인 다양성을 주기도 하고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실제로 박세라고 들은 것 같은데 새 집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요즘은 좀 고양이들의 맛집이라는 표현도 나오던데, 그 일대의 어떤 그 비인간, 그 들고양이기는 하지만 좀 다양한 식물, 그 동물들이 찾는 곳이 됐다라고 하고, 또 여기에 심었었던 식물들을 도감의 형태로 만들어서 오프닝 때는 배포를 하셨는데 이게 뭐 굿즈로 팔리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아주 좋은 공간들이 대한민국에 많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공간들이 전부 다 저마다의 수목이나 식물도감을 갖게 되면 우리가 좀 이 환경과 국토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게 항상 예산과 이걸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막혀가지고 생각보다 막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사실 제가 작업했었던 건데, 작년에 세계 조경가대에서 발표를 하느라고 이게 약간 영어가 섞여 있어서 좀 죄송스럽고요. 근데 저의 문제 의식은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 의식은, 도시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발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직 경쟁을 하죠. 뭐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직으로 돼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얇아지면서 이 우리가 땅이라는 레벨에서 확보할 수 있는 면적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보다는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수직을 숭배하는 문화에서 정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인 수평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수평이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바닥친다라는 표현도 있고, 사실은 뭔가 이렇게 내려다본다라는 게 올려다보는 거에 비해서 평가절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낮은 것을 내려다보면서 겸손하게 고개 숙일 수 있고, 우리가 사소하다고 느꼈던 것, 여리다고 느꼈었던 것의 가치를 정원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대표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지구, 땅이자 지구죠. The Earth라고 표현을 하면,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가 1년 밀렸어요. 이제 건축 비엔날레에 신혜원 감독님이 퓨처 스쿨, 미래 학교라는 주제로 작품을 모으고 계셨었는데, 이제 저한테 그 퓨처 스쿨에서 다루는 환경적인 이슈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거기에 뭔가 이게 한국관의
식물을 좀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내 전시관이니까 실내에 식물을 도입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좀 전문가가 하면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조경가한테 부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미래의 기후 위기를 상상하는데 이런 살아있는 식물들을 실내 조경으로 가져오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었던 거는 이제 블랙 매도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빗자루 카페트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빗자루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블랙이라는 거는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고, 이 빗자루라는 것이 결국에는 생명이 사라진 초지 내지는 생명이 완전히 사라진 되게 극단적인 미래의 생태계를 의미를 합니다. 이걸 만드는 과정 중에서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빗자루를 만들 수 있는 식물들이 100 몇십 종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한 거는 그 갈대입니다. 서천에 금강이 있잖아요. 이제 그 금강은 사실 하구뚝으로 막혀 있고, 이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결국 이 하구뚝에 의해서 교란되거나 훼손되는 생태계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많이 얘기하면서 결국 그 뚝을 어떻게 허물어서 다시 원래 기수역 생태계로 돌리실 것인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뭐 논의도 하고 실제 뭐 개방도 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갈대라는 거는 이제 기수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하구뚝이 없었다면 굉장히 크게 번성해서 그 일대의 랜드스케이프를 좌우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요 서천 지역에 갈대꽃으로 빗자루를 만드는 장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사실 갈대 빗자루 잘 안 쓰잖아요. 이런 거 잘 안 쓰고 뭐 진공청소기가 엄청 진화하고 있는데, 제가 이 빗자루와 관련된 어떤 스토리를 다루고 싶어서 이 마을에 방문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장인들이 만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빗자루가 사라지는 게 이 지역의 교란된 생태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지역에서 어떤 그 지역 고유의 생태계와 호흡해온 어떤 장인 내지는 그런 고유의 문화가 사라지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 때 썼었던 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실제 서천 갈대밭에서 꺾은, 그래서 장인들이 빗자루를 만들 때 쓰시는 원재료고요. 근데 이게 워낙 귀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굉장히 큰 면적을 만들었어야 돼서,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수입한 사탕수수 재료를 썼습니다. 이게 워낙 큰데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면서 이거를 베니스로 실어내기 전에 비로소 처음이자 마지막 저렇게 합쳐봤어요. 제가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자주 할 일이 있어서 사실은 지정된 장소에서 이 서천 금강변의 갈대밭을 가끔 찍는데, 이제 초봄에 새싹 올라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 갈대밭의 어떤 계절적인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먼 발치에 이제 하구뚝도 보고 계시고요. 겨울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한참 더울 때 이제 이 갈대 꽃을 꺾어다가 장인들이 이러한 빗자루를 만드시고, 이거를 가지고 이 빗자루를 카페트로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카페트냐? 왜냐하면 이 한국관에 좀 열린 공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시립대 조경학과 건물 안에서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보이는 영상이 다 만들어진 한 50개의 조각들을 이제 트럭에 실기 전에 한번 조합해 보는 모습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제가 베니스에 그때 한참 그 이동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태리에 되게 멋있는 아저씨께서 저 대신 현장에서 작업을 해서 꾸며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관이 개관이 됐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열린 공간에 카페트를 설치를 하게 됐고, 이제 여기에 찾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앉아서, 저기 앉아서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거를 뭐 그 여기 전 세계관 중에 고양이와 개가 들어올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이었다라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 식물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 빗자루라는 매체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성찰해야 될 것, 이 모든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그린이 없어지고, 그린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상실했었던 문화 자체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시나요? 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저희 애가 지금 고3인데 5살 때는 집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냥 저희는 이렇게 그냥 뾰족 지붕에 막 피켓 펜슬을 그리는데, 요즘 애들은 아파트에서 크고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도시를 그리라 그래도 나무를 하나도 안 그렸습니다. 엄마가 조경학과 교수인데도 안 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특히 이런 대도시에서는 주거 문화가 그냥 아파트이거든요. 서울의 아파트가 50%가 넘어요, 주거 유형이. 근데 아파트 조경이 어떠느냐, 이런 무한 경쟁을 하는 가운데에 아파트 조경은 계속 차별화, 상품화 내지는 고급화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정원이 바뀐다면 사실은 도시의 품격과 도시의 생태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민간건설사랑 했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아파트의 조경을 건강하게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어떤 특정 단지 하려 그러면 이제 그 조합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비싼 소나무도 심어야 되고, 그래서 이 건설사에서 다행히 홍보관 같은 게 있어서 여기를 먼저 바꾼 다음에 대중들하고 인식을 조금 더 공유한 다음에 개별 단지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아파트에 지금 이렇게 조성돼 있던 그 조경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나무 숲 일변도 있던 거를 이제 혼혈임으로 바꾸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발표하시는 신준호 소장님과 열심히 같이 식재 연출을 해주셨는데, 이제 중다양성도 높이고 여기서의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품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덕수궁에 했었던 설치 작품입니다. 사실은 생태적이지는 않아요. 이제 설치 작품이고 3개월 했었던 거고, 근데 다만 이 정원에서는 그러니까 문화재와 새롭게 만나는 상상의 정원에 대한 탐색이었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고 싶었었던 이유는 사실 제가 만든 걸 가지고 그 김보미 음악 감독님이 퓨전 음악을 만드셨고 그거를 가지고 또 다른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일련의 가든 카펫이라는 연작 시리즈가 탄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덕수궁 안에 그 작품이 설치됐었던 거는 덕홍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대한제국이 만들어지면서 고종이 서양식 문물들을 들여옵니다. 요 카페트를 복원한 건데 그 사진에서 유래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이 영국에서 수입한 어떤 카펫인데 사실은 기성품이었어요. 근데 원래 카펫은 이런 식물 문양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서양에서 가져온 기성품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중요한 식물들과 꽃을 가지고 이 카페트 디자인을 새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수공예적인 방식으로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문양을 만들고 단청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각색해서 새로운 정원에 들어갈 단청 문양을 만들고 이거를 조합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드러눕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상상의 정원을 만들어 드린 작품입니다. 9월에 만들어서 이제 11월에 철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쓰레기를 많이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식물을 거의 다 대여를 해서 끝난 다음에 다시 반납을 했고 저 구조체도 좀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다른 곳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주제 자체가 상상의 정원이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새로운 식물을 통한 상상의 정원이 이 고종 때의 꿈이 아니라 현대인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옛 선조들이 남겨준 어떤 공간적인 자산에서 새로운 정원을 탄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차원에서 여기에 썼었던 어떤 실제 심은 식물들보다는 저 패턴으로 살아났었던 우리한테 매우 상징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식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하고 나누고자 했습니다. 이 식물은 여기에 있는 거의 화이트 버전인데요. 그 상상의 정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굉장히 좀 몽환적으로 기억되고 사라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구름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식물을 선정을 했었고 그 음악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입니다. 즉 그 정원에서 춤을 추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철거 이후에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상상적인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만들어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정원이 시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가능성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마무리하면서 패널분들한테는 먼저 드려야 돼서 이제 텍스트를 정리하다가 어떤 분이 그 아까 봤던 아파트 샘플하우스에 쪽제비가 나타났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사실 우리의 아파트 현장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현상이기는 한데 우리가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우리 주변의 어떤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와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정원 문화가 조금 더 대중적으로 확산되려면 아름다움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정원 활동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좀 새로운 어떤 생태를 바라보는 미학, 그것의 어떤 그 대중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비인간과 함께할 수 있는 대중적인 인식 전환에 있어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